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지도가 말 그대로 다시 그려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국가적인 고민,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아주 거대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이었죠. 김민적 국무총리가 정말 파격적인 지원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행정통합 급행열차가 제대로 시동을 건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이 거대한 변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큰 통합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바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점점 더 벌어지는 격차, 즉 이 불균형이라는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인구, 좋은 일자리, 각종 인프라, 거의 모든 게 수도권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죠. 바로 이 쏠림 현상이 국가 전체의 균형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지역 소멸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뭐냐? 바로 지역들을 하나로 합쳐서 더 크고 강력한 이른바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거죠. 사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정확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정부가 그냥 통합하세요라고만 할까요? 아니죠. 엄청난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뭘 내걸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액수부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시 한 곳에 1년에 5조, 4년 동안 무려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지원책을 보면 큰 그림이 보여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서울시와 맞먹는 위상을 주고 이걸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나 좋은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강력한 경제 거점을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니까 전국 지자체들이 당연히 술렁이기 시작했죠. 근데 재밌는 건 지역마다 이 제안에 반응하는 속도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먼저 속도전을 택한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 여긴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겠다는 목표로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고요. 반면에 신중론을 택한 부산, 경남은 아무래도 덩치가 훨씬 크다 보니까 속도보다는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통합 자체는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하는 바로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죠. 전문가들은 특히 이 점을 우려하는데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광주나 대전 같은 도시의 이름, 그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 없이 속도만 내다가는 오히려 큰 탈이 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크게 하나로 합쳤더니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작은 도시나 농촌 지역이 쇠퇴하는 빨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에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서 지금의 창원 특례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옛 마산이나 진해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중심지로 빠져나가면서 그 지역들이 오히려 텅 비어가는 그런 공동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거든요. 통합이 자칫 또 다른 내부 불균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역설적인 지적인데요. 분명 지방을 살리자고 시작한 건데 이게 오히려 중앙정부의 힘만 더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핵심은 권한 이양이에요.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은 그대로 둔 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통합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생긴 거대 도시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보다는 계속 서울만 쳐다보고 중앙에 의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권력의 역설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원래 목표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건 정말 담대한 시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신중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오늘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게 목표고요. 둘째, 그걸 위해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단근을 제시했다는 점. 셋째, 하지만 너무 빠르다는 비판, 내부 불균형 문제 같은 어려운 숙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대한민국 지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행정통합 실험이 과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마스터 키가 될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를 여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이 역사적인 선택의 결과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